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의원 황상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 안면홍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예전에 제가 치료했던 안면홍조 환자의 사진입니다. 모세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안면홍조로 오시는 환자분도 많지만 다른 질환 때문에 오셨는데 안면홍조도 같이 있는 환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술 마셨니?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서 괜히 기분이 상하고, 이렇게 특정 원인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기도 한 안면홍조는 왜 생길까요? 환자들은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때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자꾸 재발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은 안면홍조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평소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안면홍조인데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모든 안면홍조의 원인이 자세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자세는 자꾸 앞으로 수그러지고 머리는 자꾸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지하철, 버스 타보시면 다들 폰에 들어갈 것처럼 너무 열심히 보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추들이 C커브 대신에 자꾸 일자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죠. 그리고 어깨는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라운드 숄더가 되고요. 흉곽과 배는 접혀서 주름이 점점 늘어납니다. 즉 정리하면 우리 내부 장기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들이 쪼그라들어서 작아집니다. 폐, 심장, 횡격막, 간, 위장, 대장 등 여러 장기가 편안할까요? 그럼 신경계통들은 제대로 작동할까요? 구부정한 자세에서 밥을 먹으면 체한 경험 있으시죠? 즉 신체 장기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열이 발생하여 안면홍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변비입니다. 와, 이것도 처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와 변비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변비가 유발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변비는 열성 변비입니다. 평소 찬물, 얼음물을 즐겨 마시고 아이스크림이나 얼죽아인 분들이 몸에 열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이 변비가 있다면 바로 열성 변비라고 합니다. 그럼 신체열과 변비 무슨 관계가 있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고열이 나고 변이 차 있을 때 관장 해열제로 열을 내린 경험 있으시죠? 이처럼 장내에 머물러 있는 변은 우리 몸의 열 조절 시스템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비가 있고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안면홍조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얼굴에 땀도 같이 많이 나기도 하죠.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양명조열 혹은 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난 원래 변비가 있지만 불편하지는 않아. 이렇게 체질적으로 변비가 오랜 습관으로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비로 장에서 변이 잘 배출이 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이상 발효가 일어나고 장내의 세균총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상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몸 체온 조절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안면홍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갱년기 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상열감과 더불어 안면홍조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여자분들이 겪고 있고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때는 잘 인지를 못하지만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체온 조절, 중추 기능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별로 춥지 않은데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에 자꾸 잘못된 신호등이 켜져서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상열감과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안면홍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증상과 더불어 여성 호르몬 부족과 피부나 점막에 건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음어한 상태로 진단하며 음어는 체액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음식을 만드는 냄비에 물이 부족한 것과 비슷해요. 냄비를 데우는 화력은 비슷한데 물이 부족하니 쉽게 끓어올라서 금방 뜨거워지는 거예요. 즉, 호르몬 변화로 인한 분비되는 체액의 부족 증상과 체온 조절 기능의 오류로 안면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첫째, 잘못된 자세; 둘째, 열성 변비; 셋째, 갱년기 여성 호르몬의 부족.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있지만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안면홍조의 원인으로 평소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안면홍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은 조금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원인들 중 특히 세 번째와 관련하여 치자 뽕잎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치자와 뽕잎 두 가지이고요. 첫 번째, 치자는 심장과 간의 열을 내리는 약재로 흉곽과 얼굴 및 상체에 발생하는 열을 내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뽕잎은 상엽이라는 한약재로 폐와 간의 열을 내리고 특히 피부 쪽 열을 내려주는 데 도움이 되고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도 하는 매우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재를 치자 4g, 뽕잎 4g을 준비하시고 물 1000cc에 끓기 시작하면 중간불로 30분 정도 우려서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차로 드시면 안면홍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평소 혈전 방지 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면홍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세 가지와 안면홍조를 완화하는 치자 뽕잎차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